일전에 재룡 전기에 대해서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해 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그 자회사로서 재룡산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6%, 영업이익은 10%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35.6%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48.2%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 좀 떨어졌고 판매관리비가 더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9% 증가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원가회계 손익에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스루풋 회계를 분석을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 내용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보더라도 매출 증가율에 비해 매출 재료비율이 높게 크게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역 수지 적자율이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 이익률이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7% 선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선방을 한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선을 제가 잡고자 해서 대문의 무역수지 적자율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리푼율은 6.5%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비용까지 포함을 빼면은 생산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금액상으로는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9천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9억 원 선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 금액의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B의 표현이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액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원재료가 재고자산의 변동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그러면은 또 재고자산 변동에 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34억 5,800만 원 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비성분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52.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0.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30.5%나 증가했는데 그러나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7%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추론인데요. 1차 추론과 2차 추론 모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로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이런 백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만은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왜 제로가 됐는지 뒷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두 가지를 내놨는데 열연 코일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압출용 HDPE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하이 무슨 뭐의 이런 PE 파이프 같은 거 같은데요. 그런 재질인 것 같은데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열연 코일은 53.8%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균으로는 30.5%. 근데 올해는 변경된 게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 가격은 비공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 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성분 표기에서 파악한 변동범위는 WCA가 아닌 WCA가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체 재고자산이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에서 WCAI 재고자산 명세로 파악한 것은 재고자산이 18억 8,600만원 증가했는데 비성분에 표시한 거는 33억 5,800만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이가 14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33억 5,800만 원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8억이 돼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더 낮추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낮아지니까 매출이익이 증가해서 결국 영업이익도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으로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감소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인프레 등 또 국제 원재료 가격도 크게 오르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철저히 표준이 WCAI로 해야 된다. 가공비가 배후되는 재고자산. 한마디로 제품만 원래 적용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제공품도 평가를 하니까 가공비가 얼마 들어간다라고 그것도 그렇게 제공품도 하거든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표는 맞춰줘야 되죠.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0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4.4%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명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3분기까지 6,580만원, 연간 8,200만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를 12%나 인상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외주비가 30.9%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외주비도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성격인데 외주비가 크게 또 상승했다는 게 또 좀 문제로 보이죠. 물론 이것은 매출량이 증가해가지고 또 작업량이 증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WCAI 회전율이 내려갔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이어야 됩니다. 이게 내려간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입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언론 논리도표로 표현해 보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재고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요걸 잘못 썼네요. 투명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요거를 또 제가 안 바꿨군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상대적 인하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데이터가 불일치하죠. 또 알 수도 없죠.
그렇다면은 이 재령 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변호사 입장에서 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꼭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수량으로 한번 재고 회전율을 한번 산출해 봐라. 그러면은 회전율 산식이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이니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니까 매출 수량 나누기 WCAI 재고량, 그거로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이 투명이 검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법정 다툼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변호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승리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4분기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521억 원 정도, 그래서 520원에 그냥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원래 말하면 예상인 거는 한 79억인데 105억 원가량 이익을 낼 수 있다. 왜냐? 원가회계는, 매출 원가회계는 재고가 45% 증가하면은 노력을 안 해도 미리 땡겨다가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재고를 한 40% 연말까지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105억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반 정도, 재고는 5%뿐이 줄질 않았는데, 아니 40%밖에 줄질 않았는데 금액은 한 5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래서 견적 가격을 제출할 때 재고자산의 증감 역량을 당연히 반영하지 않을 것이면 뻔하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이 재고가 기초재고가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서를 뽑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납품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52,000원짜리 52,141원짜리를 견적을 낸다고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마진 얼마 먹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52,141원짜리 어떤 부품 납품 단가 견적을 냈다 그러면은, 내고를 잘하면은 52,000원에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결산하면은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견적 가격은 재고 증가 시 높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고가 증가할 때에는 그 역량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구매하면 기업은 큰 수고 없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매 가격일까? 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측은 원가회계의 문제점, 우측은 대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스루풋 회계로. 스루풋 관점에서는 52,000원이 아니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제한을 한다 그래도 한 47,900원이면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나마 조금 더 깎여 가지고 47,500원에 하더라도 한 7,115원이 남는 거로, 부품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스루풋 기준으로 견적을 제출할 때는 가격 후리치기를 당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가 충분히 납득하는 거래 풍토가 형성돼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협상을 위해서는 스루풋 관점으로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딴 업체, 그러니까 아까 52,000원은 타 경쟁 업체라고 그러고, 우리는 47,500원에 드릴게. 그 대신 물량 좀 더 줘. 이래서 재고 회전율을 6.5회전까지 늘릴 수 있다면은 9.2%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100만 원짜리로 다시 환원해서 563억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꾸로 계약 금액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줄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스루프톡에는 영업이익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도 어차피 들어간 고정비거든요. 월급을 뭐 재고를 줄인다고 월급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 관리비도 그렇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32억 원 범위 내에서 결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 다른 경우에는 스루프 단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원가 회계상 재고가 감소했을 때 거꾸로 스루프는 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다음 사례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내려갔습니다. 장부가 기업 대비 90%까지 좀 떨어졌네요. 주주 세 분의 지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재룡산업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 토기로 분석을 해서 예측까지 해보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